조립원하고 시간 걸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몇 번 발이 걸리길래 아직 한 10년 전에는 이제 학생들 와서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저도 이런 거 몰라가지고 개 목걸이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매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줬길래 발이 걸리거나 그런 데 가면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마이크 이게 선이 편안해야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도 여기 하다가 발이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잠깐 손을 봤어요. 자, 오늘은 등기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단독 신청까지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거의 안 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어디를 해줬었냐면 절차의 개시 중에서 단독 신청 중에서 전형적인 판결, 즉 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3페이지. 자, 프린트물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나눠준 것 중에서 공동 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 나온 부분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판결까지 봤어요. 판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등기, 절차, 개시. 자, 오늘 확인학습, 보충, 복습 문제 다 받으셨죠? 그거는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문제화 시킨 거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 보면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등기 절차의 개시는 몇 가지 모습이 있다 했어요? 절차의 개시. 몇 가지?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모습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 없죠? 네, 전부 다 처음 오신 분 아닌데. 자, 등기 절차의 개시라는 것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몇 가지냐 물어봤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4가지. 예를 들어서 자, 등기소에서 등기를 시작하려면 첫째,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뭐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하지 않으면 요 등기소에는 등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일 땐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관공서일 땐 용어를 촉탁. 그래서 이 등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공서다. 그럼 우리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 촉탁이라는 말은 신청 주체가 관공서일 때만 쓰는 말이에요. 관공서일 때만. 그래서 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절차 개시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요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법률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직권으로 해라라는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직권 말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직권에는 보존 등기, 직권에는 경정 등기, 직권에는 변경 등기, 이런 직권에 의한 등기는 이건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건 오로지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특히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개시는 총 4가지가 있다. 어떻게?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요 4가지예요. 절차 개시. 그래서 요 코스를 잘못 찾아가면 다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지금 아파트 샀다고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않고 이건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 요 신청의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신청 원칙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요 신청에서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요 공동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 근데 성질상 의무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 그게 뭐냐면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했죠. 요게 바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 그래서 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요, 예외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절차에 계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를 다른 코스를 가면 다 틀려요. 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 다 틀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게 뭐였어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압류 등기. 가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온다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인데 여러분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각하됩니다. 각하. 이때 각하할 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예요. 즉 요 네 가지 코스를 잘못 들어가면 다 각하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예외적인 요 직권에 의한 등기 요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촉탁 등기 중에 주의할 게 뭐였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촉탁 등기 법원 촉탁에서 그 다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것은 여기 단독 신청하는 거 요거 전형적인 거 요 특수한 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특이한 것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뭐다? 촉탁 등기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뭐다? 단독 신청.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 요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이름이 좀 명칭이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 다 틀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신청 관련해서 신청 의무를 얘기했죠. 등기 신청 의무는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예?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은 의무가 몇 개월입니까? 부동산 등기법 의무. 여기서 신청 의무 문제 있었죠. 의무. 자, 등기법상 의무 얼마? 부동산 등기법. 자, 등기법에는 1개월이네. 1개월이네. 어디서? 표제부에서 어떤 거?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의무가 있다. 토지든 건물이든 물리적 현황이 바뀌면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 간의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법상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위반했을 때 위반 즉 1개월 경과되더라도 과태료 규정은 지금 다 없다 했어요. 토지 건물 묻지않고 모두 과태료는 없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얼마예요? 시험에 이거 잘 나온다 했죠? 지난번에 다 했던 거 특별조치법상 의무 예? 얼마? 60일 60일 내 어떤 거? 어떤 게 의무가 있다고 했죠? 예? 첫째 의무가 나오는 거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때 쌍무계약 같으면 쌍무계약 매매 같으면 언제부터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했죠? 매매 언제부터? 언제부턴가요? 이거 너무 깨끗해. 우리 머리는 항상 클리어 상태입니다. 건강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정신건강이 깨끗해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라 했어요? 매매 이 잔금지급이라고 조문에 안 나온다 했지. 뭐라고? 그걸 다른 말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예? 그 다음 증여 같은 경우 언제부터라 했어요?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 위반하면 전부 다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 소유권 보존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소유권 보존 등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다. 즉 원칙 의무 신청 의무가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있어 60일 내 신청해야 돼. 이때 예외적으로 60일 내 보존 등의 신청 의무는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어? 첫째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 즉 이전하는 요 의무가 나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이거 지난주에 한 거 다 지난번에 했던 복수 보는 거예요. 복수 프린트물 다 보시면서 복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생각이 나야 뭔가 연결돼서 할 거 아닙니까? 보존 등기는 건물이 완성되는 상태를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온다고 했어요? 예?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자, 미완성 상태, 짓고 있는 상태, 미완성인 상태의 건물을 이전하는 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온다고 했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렇게 있죠?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가. 우린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상태야. 깨끗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제 얼굴에도 기억해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누군가 공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아침에 와서. 공사업자가 왔구나. 그래서 본 듯한데, 공사업자가 와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공부해서 당사 적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누가 있다?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권리능력사단재단. 이게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걸 평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첫째,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 개시된다. 누가 신청하느냐? 계약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다. 그럼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이 뭐냐? 원칙은 뭐라고 써 지금?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요 공동신청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 이걸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또는 진정성이 보장될 때는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이란 것은 자,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력. 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다만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프린트물 보세요. 언제 그 어디에요? 지난번 나눴던 프린트물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 지금 밑에 판결 거기 공부한 거예요. 판결. 이때 판결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죠? 판결 누가 신청인은 누구? 승소한 사람, 소송에서 이긴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10년이 경과됐을 때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10년이 지난 판결 가지고. 예? 있다겠지, 이거 판결. 등기 신청권은 이건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등기관이 심사권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습니다. 소멸시 완성 여부를 따져볼 실체 관계를 따질 심사 권한이 없어요. 등기관은 무조건 수리해야 돼. 만약 소멸시효 문제에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되는 거지 등기관에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관은 그런 걸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좀 안 나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크게 보면 지금 신청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신청 그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쓰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촉탁.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 직권. 그다음 네 번째 명령. 등기 절차에 계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알았어요? 그중에 지금 신청에 의한 등기를 보는 거예요. 신청에 의한 등기. 이때 원칙보다 계약 당사자가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게 있어. 이것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어. 요거 이제 프린트물에 없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은 따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책은 어디 보냐면 여러분 원리를 이해해야 돼. 아,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서울서 부산서 이렇게 부산서 거꾸로 부산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구쯤 지나서 대전으로 가고 있어. 대전쯤 왔는데 여기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경로를 알아야 지금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우리가 방향, 위치 감각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어딜 피시냐면 자 75페이지를 책을 한번 펴보세요. 이번 75페이지 책을 한번 펴놓으시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나왔죠?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제3자란 건 뭐야?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계약할 때 우리 민법상 판 사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판 사람을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했고 이걸 등기법상 매수인은 뭐라고 했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뭐라고 했어요?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함께 신청하는 거. 이건 누구야?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다? 이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근데 등기 누가 하는 거라고?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도 있어요. 요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이 당사자가 아닌 것 중에 이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의 신청. 대의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해서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요 표시 등기를 대위하는 거 대위 신청이 있고, 세 번째가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하는 게 있다. 일단 요거 말고 또 있지만 요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대위 신청 중에서 요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요 포괄 승계 인해 등기 요 두 가지 구별할 줄 알면 돼. 그러면 오늘 지금 거기 책을 잘 보셔요. 제가 따로 오늘 프린트물 따로 여기는 안 나눠준 거니까. 절차에 게시해서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는, 여러분 포괄 승계가 뭐예요? 포괄 승계 뭐예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배웠죠? 민법시험 얘기 들어봤죠? 아니 왜들 아침들 안 먹고 오셨나? 일주일간 다이어트를 하셨나? 힘이 다 빠지신 것 같고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서 거의 힘이 없으셔요.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 포괄 승계라는 것은 상속이나 해사합병처럼 어떤 종전 권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포괄 승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포괄 승계인이란 말, 포괄 승계인, 요 등기 신청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차이가 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자, 요 두 가지 그림을 잘 비교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서 나중에 이행이 다 끝났으면 등기를 하면 좋은데, 자, 등기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여기가 죽었어요. 등기하기 전에. 그럴 수 있어? 없어? 계약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죽을 수 있죠? 이렇게 됐으면, 자, 사망하는 순간 요 A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관계는 몽땅 누구한테? 그 상속인한테 넘어온다. 요 사람을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 이렇게 명칭을 붙여. 상속인, 포괄 승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죽은 사람은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피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했지? 피 보고 죽었어. 피 상속인 또는 뭐라고? 피 승계인. 자, 이렇게 피자를 붙여. 당했다는 얘기예요. 승계를 당한 사람, 상속을 당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사망자를 피상속인, 피승계인. 이 사람 뭐라고?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러면 원래는 요 매수인이 뭐가 되는 거지?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신청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물권 변동이 어디에 따라가는 거야?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사건이죠. 근데 등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등기하려면 공동 신청을 해야 돼. 공동 신청. 그렇죠? 공동 신청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 신청을 하고 봤더니 일방 당사자가 또 사망했어. 그럼 공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시체 데리고 가서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못하죠. 일방당 사망했어. 그러면 원래는 사망하면 이렇게 뭐가 된다? 포괄 승계가 일어나는 거야.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요 경우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넘어가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변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누구로부터? 지금 A로부터 누구 앞으로 이전되게 된다고? 이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면 누구 앞으로? 매수인 B 앞으로. 이게 권리자니까 이게 의무자고. 이렇게 직접 넘어가요. 근데 얘가 사망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냐면 B와 이 사람과 누가 여기 계약 당사자였던 A의
포괄승계인 상속인인 갑이 공동 신청한다. 즉, 요 사람의 포괄승계인 갑과 요 B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신청서, 즉 등기 신청서 양식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이거 신청 정보라고 그래. 신청 정보에 보면 원래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신청 정보 양식이 쭉 여기에 부동산 표시나 이런 걸 쓰고 등기 원인과 목적을 다 쓴 다음에 요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표시가 들어가요. 등기 의무자 권리자 표시. 의무자는 누구야? 의무자. 원래 의무자는 누구예요? A에 썼잖아요. 근데 A가 지금 죽어서 등기할 수 있어? 못 하니까 여기다 뭐라고 썼냐? 의무자다가 A라고 써야 되는데 A의 상속인 내지 포괄승계인 갑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B가 되지. 그럼 이건 문제 없어. 권리자는. 그런데 의무자는 원래 계약 당사인 A가 신청했는데 A가 안 하고 누가 한다? 갑이 하고 있잖아요. 즉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요 사람이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요 사람 누구라고 한다? 요 사람을 포괄승계인.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한다? 자, 다시 보세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것은 자, 원인이 등기 원인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생전 얘가 살아있을 때의 요 법률행 요게 원인이 된 거예요. 등기 원인은 생전의 법률행위가 원인이에요. 알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해야 되니까 누가 나와? 의무자가 나와. 의무자 누구다? A의 포괄승계인 갑이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어가? 의무자 나오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 거 이때는. 지금 요 사람 포괄승계 받은 요 사람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원래 신청서에 신청 정보에 의무자 표시는 A가 나오고 요 등기부에는 A가 신청 단계에선 의무자와 요 A가 딱 맞아. 여기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자면 각하도록 돼 있어요. 각하사유 29조 제7호에 가면 등기기록상 요 명의자와 신청서의 의무자 요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각하해. 그런데 요 7호 단서에 가보면 요 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경우는 각하하지 말아라 라고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 책에서 잠깐만 한번 어딜 보시냐면 뒤에 각하사유 한 10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107페이지. 요 책이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요약집보다 조금 더 두툼해서 보긴 편합니다. 거기 7호 7번 보세요. 107페이지 양가로 7번 이게 각하사유 11가지가 있는데 7호 보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정보에 기록된 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즉 원래는 신청정보에 있는 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면 각하한다. 다만 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조문을 여러분 볼 때 우리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누가 사망한 걸 전제로 조문을 만들었다는 거야? 의무자인 매도인 사망한 걸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하고 반드시 매도인만 죽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누구도 죽을 수 있어? 계약해놓고 매수인도 경우에 따라 죽을 때도 있죠. 등기하기 전에 자기도 사망할 수도 있어. 계약해놓고 잔금 치르려고 했더니 전날 매수인이 산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 만약 여기는 살아있는데 이쪽이 사망했다. 이쪽이 사망했어. 그럼 여기에도 누가 있다?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을이라는 상속인 내지 포괄승계인이 있다면 원래는 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사망했다면 상속받겠지만 지금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단 말이야. 등기하기 전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죽은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로부터 누가 앞으로 등기하냐면 B, 요 매수인 등기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 앞으로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즉 요때도 죽은 사람 등기하고 뭐 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어느 경우나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둘 다 죽었어. 계약서 작성해 놓았는데 잔금 치르는 날 보니까 둘 다 양쪽이 다 사망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갑과
권리자의 포괄스케인이 을이 누구로부터 A명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요것과 한번 요거 비교해 보세요. 저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 가지고 있다. 그냥 사망했어. 사건이 생긴 거지. 사망했어. 그러면 여기에 상속인, 이 사람 뭐라고? 아까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이지. 이렇게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런 법률이 하고 있지 않다 사망했어. 그러면 이건 물권 변동 어떻게 하는 거야? 물권 변동은 이건 뭐다? 민법 187조.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즉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요거는 등기 없이 요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이렇게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다. 다른 말로 상속 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거는 포괄 승계인의 이게 뭐라고 이게 상속인이지.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하려면 상속 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는 거야. 단독 신청. 단독이니까 누가 없어 여기는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의무자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독이니까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그런 거 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자, 요것은 뭐라고 한다? 상속 등기. 즉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단독 신청. 요건 뭐야?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의 물권 변동이 생겨. 이때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저기 절차의 개시 중 뭐라고? 공동신청. 그러니까 누가 나와? 의무자가 나와. 의무자. 그러니까 의무자 나오면 뭘 내야 돼?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인감 같은 게 다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이걸 포괄 승계인의 등기라고 그러고 여기 의무자 표시가 신청 정보에는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맞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이 있다는 사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 사망이 원인이 아니고 생전의 법률행위, 이 매매가 등기 원인이 돼.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계약서 있어 없어? 계약서 있어 없어? 어떤 저승사자와 계약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지. 여기 계약 자체가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기는 뭔가 법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 증명 정보와 매매 계약서야. 여기는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가 내면 돼. 재적 등본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관련된 이런 증명서만 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에 그치는 거 아니라 원인 증명 정보 내야 되고 이건 공동 신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 이렇게 각하 사유 중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상속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해돼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 구조를. 등기법은 암기 문제, 이해하는 문제예요. 원리만 알면 돼. 원리.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암기하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등기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냐? 다시 책 75페이지에 보면 거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첫 번째 줄에 개념이 나와서 등기원이 이미 발생했으나 이미 발생이란 건 뭐야? 생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미 발생했으나 그 등기 신청하기 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사망 즉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어야 할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바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의 등기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줄에 공동신청 밑줄 치고 이건 뭐야? 아까 이거 공동신청해드릴 공동신청 밑줄 치고 단독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상속인 앞으로 뭐가 생략된다? 상속등기를 생략.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절대 상속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신청정보상 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의무자 표시. 거기 신청정보상의 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의무자 표시가 다르더라도 각하하지 않은 예외. 이 얘기는
신청 정보에 있는 의무자 표시와 등기 기록에 있는 요 명의자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말라는 단서가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거기 저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첨부서면 바로 위에 보세요. 자, 포괄승계 이내한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는 피상속인 즉 죽은 사람이 생전에 체결한 법률 행위를 증명한 서면 요 계약서 요게 원인 증명 정보다 요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 거기 첨부 서면 중에 2번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나 인감 증명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거기 의무자 체크 탁 하면 이런 건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지?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의무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개념일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의무자 어디서 나왔어? 공동신청에서. 단독신청에 의무자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의무자 어디서 나왔다고? 공동신청. 그러면 의무자가 있는 등기보다 다 공동신청이야. 그럼 의무자와 관련되면 뭘 내는 거야? 등기 진정성 보장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등기 진정성 지난번 했던 거 이거 다 생각해야 돼. 등기 진정성 보장. 진정성이란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진정성은 뭘 말한다고 했죠? 진정성이 어떤 의미야? 진정성이 등기 진정성이란 게 에? 전혀 생각이 안 나? 진정성은 누구보다 너무 막연하게 질문했나? 두 개를 선택해주고 고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진정성이란 것은 의무자의 진위를 얘기하는 거야. 즉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왜? 등기관이 어떻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진위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다? 등기의 진정성이야. 그럼 진정성은 누구의 진위라고?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의 진정성은 의무자 나오는 등기는 뭐라고? 의무자 나오는 것은 공동신청서밖에 안 나와. 즉 절차 개시 중에서 이 진정성을 보장하려니까 신청 단계에서 뭐라고 했지? 공동신청하라고 했고 뭘 내라고 한 거야? 원인증명 정보. 즉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거야. 원인증명 계약서 누가 만드는 거야? 서로 반대방의 의사에 합치니까 의무자가 관여해야 됩니다. 공동도 반드시 의무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또 계약 이행이 끝났다면 자 이걸 다 계약을 이행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웠어. 그럼 매도인 뭘 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줘야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집문서 땅문서 내놓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 문서가 뭐야? 집문서 땅문서가 등기필 정보. 그럼 이 사람이 집문서 땅문서 왜 줬을까? 돈 받았으니까 주지. 돈 안 주면 이 사람 주겠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냈다면 요 등기관이 판단할 때 진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추정이라는 거예요. 왜? 등기필증을 함부로 내줍니까?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내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의심한다고 했지. 등기관은 눈이 45도로 비뚤어졌다고 했잖아. 항상 의심한다고 했지. 이거 누구 집에 훔쳐왔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뭘 가져라는 거야? 의무자 이 사람의 인감을 또 가져라는 거야. 인감증명. 어떤 거 특히 매매라면 매도용 인감.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발급하는 매수인이 의무자가 매도인이 의무자가 요 산 사람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다 직접 써서 발급해 줘야만 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쓸 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등본호가 나중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 각하돼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인감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내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등기필 정보 누구 거? 등기필 정보 누구 거라고? 누구 거? 의무자 거. 그다음 인감증명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지. 요 권리자 매수인 인감 필요할까 없을까? 등기할 때? 이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막도장 하나만 있으면 다 해줘요. 매수인 등기 비용만 내고 막도장만 있으면 돼. 매도인은 안 돼.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 도장 안 돼. 인감증명 신고된 그 도장해야 되고 그 다음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까다로운 매도인감증명을 내야 되고 등기필정보 내야 되고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의무자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머리가 지금 등기머리가 안 돌고 있어.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등기 쪽으로 머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야 이게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는 거 이게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리를 자꾸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아, 이런 서류를 왜 가져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 한번 해보면 제일 좋아. 그러면 등기할 때 어디 갔어? 머릿속에 생각 나거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니까 경험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 이렇게 집문서, 땅문서 계속 만들어 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실감을 안 나서 그래. 매매로 이전 등기하면서 오늘 가면서 집문서 하나 받아가지고 가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 매매 대금을 아파트 값을 줬다면 금방 그냥 기억할 텐데. 자, 이렇게 등기 진정성 보장 수단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은 누구 진정성이라고? 의무자. 의무자 진정성을 말하고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어디서 나왔다고? 공동시청 항상. 그러면 공동이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의무자. 의무자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등기필정 인감 자동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진정성 보장 수단 이렇게 있어요. 진정성은 누구의 진정성이라고? 의무자 진의야.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와야 돼? 등기필정보 인감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단독신청에서 의무자 있어 없어? 단독에서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등기필정보 인감 나와 안 나와? 이거 나면 이상한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이 원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단순 어떤 하나를 암기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등기 문제는 뭐가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머릿속에서 이런 거 금방 이해가 돼가지고 답이 탁탁 풀리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순 암기해서 몇 개 정도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등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원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일단은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상속 인해에 의한 등기와 상속 등기 차이점이 뭔가 이걸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전에 법률행위 했고 이건 아무런 법률행위 없었고 이거는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에 물권 변동이 생기고 이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고 이 등기 절차는 공동신청. 등기 절차 나오면 이거 항상 절차 나오면 넷 중에 하나. 요 넷 중에 하나인데 뭐다? 신청이야 신청. 근데 포괄 승계 인해에 따른 등기는 공동신청. 그냥 포괄 승계 인해 등기이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알았어요? 예. 네. 자, 여기 좀 빨리 쉴게요. 좀 쉬고 요거 그다음 쉬었다가 요 채권자 대위 신청 요걸 보고 요 두 가지는 개념만 알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